미주놀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움받고자 하는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남겨주시는 종목에 한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아직까지 남 탓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분석해달라고 하는 종목 중심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아메리칸 웰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티커는 AMWL이고요. 자, 구글의 이 회사 소개에 따르면 이전에 아메리칸 웰로 알려진 아멜이라고 요즘 그냥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본사를 둔 원격 의료 회사로 보안 비디오를 통해 환자를 의사와 연결합니다. 창립은 2006년도이고요. 본사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창립자는 이도 쉔베르크, 로이 쉔베르크. 형제 같아 보이죠? 쉔베르크 같은 거 보니까는. 오케이. 있고, 일단 한국에서는 좀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에서도 이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좀 잘 알려진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찾아봤더니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기 이전에 유일하게 원격 진료 회사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지난 여름에 리본고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 장안의 화제였죠. 그쵸? 거대한 원격 진로 시장. 근데 이제 이 아멜이라는 회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가 상장됨으로 지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잠깐 좀 더 살펴보자면 지난 9월 달에 상장이 되었고요. 팔란티어랑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구글의 투자를 받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인공지능과 함께 구글, 좀 전에 말씀드린 LG가 투자를 한 회사로 알려지게 됐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번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상장이 된 게 아니라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저 구글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지금 회사가 많이 커져서 지금 커진 상태에서 이번에 상장이 된 거고요. 직원 숫자는 32만 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가격이 18불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따 제가 기술적 분석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40불을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추락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26불 09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52주 1년 동안의 위클 레인지 보면 최저가가 21불 34센트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다음에 41불 80센트. 근데 이 21불 최저점에서 41불이면 거의 더블 가격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데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켓캡은 6.13 빌리언이 되겠고요. 야후에서 이야기하는 원이얼 타겟 프라이스는 36불 로 지금 나오는데 저 가격 가려면 앞으로 10불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이곳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 원격에 관련된 같은 종목군, 비슷한 종목군의 종목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구달엑스라고. 구달엑스 영상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구달엑스 종목을 저희가 추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장투로 롱텀으로 보고 가셔야지 단기간에 보고 가셨다가는 굉장히 고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장되자마자 제2의 팔란티어를 꿈꾸면서 이 아멜 주식 더그덕 잡았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텐데 그건 제가 이따가 분석 때 다시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변수인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
뭐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원격 진료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한 가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뭐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미국에서 40년 넘게 사셨던 분들 가운데 역귀국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의료, 병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 체계와 미국의 의료 체계는 정말 어디가 선진국이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의 의료 체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 유학생을 비롯해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의사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왜냐면 미국 전체 의사 수가 되게 적어요. 의사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병원 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 장난 아니고, 그런 말 있죠. 기다리다 죽느니 내가 다시는 병 걸리나 봐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포인먼트하고 의사를 기다리다가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단순한 감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보험과 연결돼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어찌 보면 이 아멜이라는 회사들은 그러한 미국의 이러한 현실의 틈새 시장을 보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틈새 시장. 그러니까 미국만큼 정말, 제가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아프면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차트처럼 원격 진료 시장은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CN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약 45빌리언이었는데 2026년 후에는 약 몇 배죠? 40년, 4배에 해당하는 175빌리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약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리본고를 인수한 탈라닥이라는 회사와 맞서기에는 아직 아멜이라는 이 회사가 나스닥에 지금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지원을 받고,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은 아무 회사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글이 먼저 다 해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구글이 자사의 AI, 인공지능을 이쪽에 이제 투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 원격 진료, 그리고 미국의 열악한 현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실적은 매년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나스닥에 IPO 상장하고 난 이후에 회사들은 항상 실적 못지않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기 전에 제가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만을 쫓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있으면 이제 도어대시,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이제 상장하잖아요. 왜냐하면 팔런티어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상장 직후에 이 시기를 거치다 빵 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팔런티어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만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할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거는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팔런티아의 그 초창기 한 2달 동안의 보합권에서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간 사람들, 그들이 제일 화병 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다시 잡은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IPO에 상장이 된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목받는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IPO 상장 직후에 이 박스권 횡보와 바닥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성격이 팔란티어하고 이 아멜은. 근데도 지금 제가 같이 지금 야후 파이낸스의 이 컴패리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노란색 박스로 박스 친 거 보세요. 11월까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보라색과 빨간색의 이 움직임 파동이 어떠세요? 참 비슷하게 흘러가죠.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물론 이 IPO 상장 가격도 다른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팁인데,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바로 상장한 회사들을 바로 덥석 무셔서는 안 돼요. 뭐 아무리 에어비앤비라 할지라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 바닥 다지기를 충분히 하고 팔런티어처럼 점프를 하던가 아니면 아멜처럼 지금 밑으로 곤두박질 치던가를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과정 없이 무조건 나는 에어비앤비 상장만 되라,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주식은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주식은 마라톤처럼, 주식은 흐르는 물처럼, 주식은 부동산처럼 밑줄 쫙쫙쫙,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은 순발력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은 그렇게 뭐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쵸?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고기를 낚시하는 강태공과 같은 심정으로 하는 게 주식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 상장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별로 히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이 짧은 거에 히스토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장 회사들에 비해서는 참 이 안에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상장되자마자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제 구글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거든요. 투자에 대한 논의 때 이미 다 얘기가 됐겠죠. 곧 상장될 거다. 근데 상장되자마자 저 핑크 박스입니다.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또 갭상승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UHGI, United Health Group Incorporation이나 약자인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과 인수 합병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얘기들이 흘러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멜 같은 회사들은 저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회사랑 합병이 되면 진짜 날아가죠. 그래서 저렇게 급등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왜 급락을 했을까요? 그렇죠. 무산이 됐던 거죠. 사실 합병의 논의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논의가 돼요. 1년에도 몇 건씩 오퍼가 오고 딜을 하고, 근데 조건이 맞아야지 성사가 되기 때문에 이곳 미국 현지에서 합병 논의가 되는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성사되는 케이스보다는 성사되지 않고 깨지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훨씬 많습니다. 합병이 아니죠. 합병을 화나서 나는 게 합병이고, 합병이 무산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갭상승으로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저때가 언제죠? 10월 8일 정도 되네요. 그쵸.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죠. 거의 뭐 진짜 급락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산하고 똑같죠. 정상과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11월 초에 다시금 그래도 급락한, 저때가 이제 지지선입니다. 그렇다면 1차 지지선을 확인하고 23불 정도, 25불 정도 됐네요. 지지하고 다시 좀 상승세 모양을 타고 가나 싶었는데 웬걸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상장 후에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썩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했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무려 18%나 폭락이죠. 급락도 아니고 폭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또 폭락을 하게 돼서 2일 연속 저 25불의 지지선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전고점 대비, 저 때가 40 몇 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저 전고점 대비 완전히 바닥,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불과 지금이 29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16일이니까는 불과 13일 전의 모습입니다.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한인분들이 이 종목이 상장되자마자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성장성은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미국 현지에서의 지금 병원의 실태, 의료의 실태, 이거의 실태. 근데 지금 보면 차트상의 모습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3일 동안 지난주는 뭐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지만 썩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3일 동안의 양봉을 과연 양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금요일장, 오전장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보면 저렇게 아래 윗꼬리가 길고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가 저렇게 짧은 모양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월요일날 하루 더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지금 상승했던 고점들을 쭉 선으로 그었을 때 조기를 뚫고 한 단계 올라선 것만큼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글쎄요. 그래도 뭐 크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물려있는 물량들이 참 많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죠. 9불 선에서 지금 그어지고 있는 저 굵은 저항선의 매물들을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구다렉스 같은 경우 제약, 의료 이쪽 분야는 정말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찌 보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방이 되게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후원을 받고 또 LG의 투자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금 캐시 보유고는 굉장히 넉넉한 회사예요. 이 위기와 진입장벽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바닥을 좀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량을 갖고 있다가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은 손절매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손절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일종의 여러분들 뭐 더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의 단가를 물타기라 그러죠. 낮추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매도 매수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차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주노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아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주무실 때 한번 틀고 주무셔서 저희에게 유튜브 광고 후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멜이라는 회사도 유튜브 광고에서 종종 나오는 회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숨은 진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주놀은 여러분의 성공을 후원합니다. 화이팅!